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 여당의 무관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 제3금융위원지 지정 당위성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추진한 용역에서 확인됐지만 정작 전북 정치권은 자칫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의 눈밖에 날까 이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1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에 2,1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통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정부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5년 전부터 추진해온 할인 행사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가를 높여 할인폭을 키우거나 2월 상품을 파는 일이 많고 전통시장에는 할인 상품이 적다는 지적 등이 나옵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LH가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차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28포, 신혼부부 174호입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사들인 자광의 개발 계획에 전주시가 제동을 건 가운데 전주시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3가지 개발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최종안이 전주시에 권고될 예정인데 3가지 개발안을 송창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3가지 개발안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금융과 IT 등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 중심의 복합문화관광 공간, 생태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생태공간이 그것입니다. 3가지 개발안이 모두 주거와 상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땅 주인인 자광이 구상하고 있는 비중과는 차이가 커 보입니다. 자광은 원안을 고집하고 있고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미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안 가운데 최종안은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참여단 120명이 토론회를 2차례 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시로 권고안을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최종안을 제출할 때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지자체와 개발사가 사전에 협상하는 사전협상 조례를 만들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항이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토지 소유주인 자광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주시가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 해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선 전라북도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개발 방향이 결정되기까지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그제 군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은 대구 예수중심교회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격리자가 50명이나 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3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예수중심교회입니다. 군산 30대인 169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았던 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둘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69번이 확진자로 지정된 뒤 제때 주거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함께 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일정 부분 두 분들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좀 부주의가 있지 않았나 현재. 169번 확진자의 동생도 군산에 사는 또 다른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직장 동료와 가족 등 17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자가격리 조치된 접촉자가 50명이나 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166번 확진자에 이어 대구 예수중심교회발 도내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타 지역에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타 지역민들을 만나신 경우라면은 특히 가족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정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에 이어 FA컵 우승을 차지해 구단 사상 첫 더블을 달성한 전북현대가 아시아 구단 처음으로 트래블에 도전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하면 아시아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리그와 FA컵,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FA컵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를 합계 점수 3대2로 물리친 전북 현대가 정규 리그에 이어 FA컵까지 거머쥐면서 구단 사상 첫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이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 대회의 우승컵마저 따내면 아시아 축구클럽 가운데 처음으로 같은 해 정규 리그와 FA컵,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하는 첫 트래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제 트래블을 위해서 저희가 카타르로 가게 됐는데 꼭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 최강 팀들이 모두 모이는 ACL에서 우승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미 지난 2006년과 2016년 최강희 감독 때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2번이나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트래블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다만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입니다. 수비의 핵인 오른쪽 풀백 이용과 공격의 천병인 쿠니모토가 FA컵 부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또 은퇴를 선언한 이동국은 챔피언스리그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이미 유럽 무대에서 트래블을 달성해 또 한 번 신화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전북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15일 새벽 카타르 도하로 떠납니다. 전북의 첫 상대는 오는 22일 중국 상하이 상강팀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작황까지 좋지 않아 인삼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지난해 한 인삼밭. 올여름 긴 장마에 수해를 입어 인삼 줄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아 줄기가 무성한 곳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올해 갑작스레 이렇게 막 비가 한꺼번에 내려갔고요. 삶이 다 썩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들은 데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흙이 떠내려와가지고 산밭도 패이고. 지난달에는 4,000제곱미터 밭에서 4년근 인삼을 캤는데 수확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3,000에서 4,000kg는 나와야 그래도 평년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1,700-800kg 나왔으니까요. 한 반절 줄였다고 봐야죠. 도내에서는 1,700여 농가가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건강식품 수요가 크게 줄어 인삼 판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소비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고요. 더불어서 또 수출 또한 국내 해외 바이어들이 못 오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격마저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수삼 도매 가격이 많게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작황 부진의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까지 인삼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김제시가 도심 지역 불법 주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합니다. 정읍 수성동 구미마을에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벽화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2022년까지 65억 원을 투입해 교동지역에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합니다. 김제시는 26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해 화물차 밤샘 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로 인한 야간 소음을 줄이고 운송사자의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구미마을에 240m의 벽화길이 조성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정읍의 역사와 문화가 그려진 벽화길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산 올명동에 조성된 우체통 거리를 알리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통 거리 홍보관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우체통과 우표 등을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소원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이벤트 등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스 관련 창업 희망자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2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방의원 1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유권자 24명에게 과태료 1,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방의원 10여 명도 과태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김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기관장끼리 주고받는 인사로 판단했다며 과태료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민의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1.4%가 매우 찬성, 23.8%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성 의견이 65.2%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1.8%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너텍 시스템즈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유선전화로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죄책감이 없고 재발 방지도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0.6도, 완주 2.8도, 전주 5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장수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